원래 동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의 시동생까지 셋이서 자주 술자리를 갖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들어오면서 그런 자리가 뜸해지게 되었죠. 동서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괜히 말을 꺼내면 그게 더 부담일까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나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가까워질 계기를 만들고자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분위기도 풀어지고 서로 못했던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술자리는 제 마음같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동서와 가까워져 보려고 만든 자리였고 남편과 시동생도 그걸 알기에 저희를 도와주려 했지만 술자리 내내 동서는 학창시절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대학을 나왔던 세 사람의 공통된 주제였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대학 얘기라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불편한 일이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동서는 무슨 의미인지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아, 근데 형님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라. 제가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동서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날 저는 오랜만에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를 신경 쓰던 남편이 일부러 화제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동서는 기어이 다시 학창시절 얘기로 물꼬를 틀더라고요. 덕분에 기대했던 동서와의 대화는 나눌 수가 없었고 그 사이 동서는 적지 않게 취한 듯 보였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소득 없이 끝나서 아쉬웠지만 취한 동서와 더 얘기를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서가 이런 얘기를 뱉었습니다.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있고 잘나서 그렇게 잘난 체라고 다녀요? 다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칭찬드린지. 형님이 대학을 나오기를 했어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뇌세효과는 없으면서 뭐가 대단하고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는지. 무식한 주제에 아는 척 좀 그만해요. 우리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학습지 교사가 진짜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선생도 아니면서 밖에서 선생 소리 듣는다고 좋아하지 말라고요. 애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좀 챙겨줬다고 자기가 진짜 선생인 줄 아나 봐. 술기운에 동서가 내뱉은 말에 저는 그제서야 동서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는 제가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같은 대학 출신인 자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동생이나 저희 남편이 제 칭찬을 하고 똑똑하다 말하는 게 기분이 상했던 듯 했어요. 자기 형을 존경하던 시동생은 저한테도 늘 깍듯했었어요. 저도 시동생이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봐왔기에 제가 시동생을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시동생은 늘 제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일이 없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동서는 그런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제가 학습지 교사 일을 하는 건 왜 무시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직장을 관둬했던 저는 아이들이 조금 자란 뒤부터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말대로 정말 교사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저는 제 일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학습지 받아다가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전부인 일이었지만 저한테 배우고 깨우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대충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 잘 따라주었고 저를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스승의 날에 선물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을 카네이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쩌다가 시댁에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동서가 듣기에는 그게 고가웠던 모양입니다. 대졸도 아니고 겨우 학습지 교사하면서 선생 소리 듣는다고 좋아했다는 게 이유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동서의 얘기는 저만 들었고 저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술에서 깬 동서에게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상할 실언이었고 저도 화를 내려면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지만 기분 좋자고 만들었던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가 싫은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모르는 동서만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결국 그날의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저도 동서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식구들이 다 같이 있지 않을 때가 아니면 동서와 따로 볼 일도 없었고 저만 조심한다면 동서와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동서와는 그 후로도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그러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게 참 잘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이들도 그새 많이 자라서 모두들 대학생활에 직장생활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자녀 셋을 직접 가르쳐서 무사히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도 몇 년 뒤면 은퇴를 앞두며 안정적인 회사 생활 중에 저는 몇십 년 만에야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여유가 생겼다 싶었지만 여유가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학습지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르칠 아이들도 없으니 제 인생이 공허해지는 듯 했거든요. 아직 한참 남은 인생인데 앞으로는 뭘 해야 할까 걱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하려니 기술도 없고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용기도 없었지만 더 늙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든 배워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하며 사회복지학과에 늦가기 신입생으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학금을 낼 때까지도 갈팡질팡했던 저였지만 등록금은 자기가 낼 테니 걱정 말고 바라던 대학생활 해보라는 남편의 지원에 저는 결국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대학을 30여 년이 지나서 오게 되다니 얼마나 감기무량했던지 몰라요. 친정 식구들과 남편과 아이들 역시 저를 축하해 주었고 그 일을 기념하겠다며 가족 모임까지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 핑계로 또 오랜만에 시동생네와 저희 식구들이 모이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려니 괜히 얼굴이 화끈했지만 좋은 일로 축하받는 그 자리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도 시조카도 모두 축하를 건네는데 그날도 유독 동서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별일이 없어서 그런지 대면대면에도 잘 지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형수님. 이런 결정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은 늙을 때까지 늘 배워야 한다는데 형수님이야말로 그런 뜻을 실천하는 분이시네요. 형수님은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삼촌. 솔직히 겁부터 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용기가 나요. 아빠가 등록금 내줬으니 돈 아깝지 않게 잘해야죠. 이러다가 장학금 타는 건 아닌가 몰라? 장학금 무슨. 형님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애들한테 양보를 하셔야지.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자식벌 애들 공부하는데 끼어서 그러고 싶으세요? 나이 들어서 지책이죠 진짜. 순간 동서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나를 비우는 모습에 저는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여보 왜 화를 내고 그래. 동서도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 동서 말도 맞지. 동서야 내가 걱정돼서 말하는 거지 뭐. 저를 비우는 말에 기분이 상한 남편이 제 대신 동서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저는 남편을 애써 말렸습니다. 괜히 좋은 자리를 동서 때문에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의 좋은 두 형제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의 자리는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학교 생활하느라 바빴고 서로 이래저래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시부모님의 제삿날이 되었어야 두 주 식구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효자인 남편과 시동생은 매번 연차를 쓰면서까지 항상 시부모님 제사를 직접 준비하곤 했었어요. 자기들 부모 제사는 자기들이 챙겨야 한다며
며느리인 저희보다 늘 남편들이 고생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장 봐서 음식하고 상 차리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모여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동생과 동서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있었죠. 어른들은 한창 음식 준비를 하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조카는 저희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공부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네. 학원 숙제인데 오늘 학원 안 간 대신에 내일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줄까? 그 나이대 애들이 다 그렇듯이 어떻게든 학원 한번 빠져보려고 부모님을 따라온 시조카가 밀린 학원 숙제에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마침 보니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수학이었기에 저는 시조카의 공부를 잠시 봐주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제 손으로 직접 가르친 제게 중학교 수학은 그리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내공이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조카는 제 설명에 쉽게 이해를 하는 듯 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럼 결국 이것도 조금 변칙만 있을 뿐이지 아까랑 같은 문제야.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똑같이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큰엄마가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잘 돼요. 저희 학원 선생님보다 잘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조카를 가르쳐주다 보니 오랜만에 저도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조카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동서가 뛰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카를 가르치던 제 손을 부리치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지우 수학이 어렵다고 그래서. 엄마, 큰엄마가 다 가르쳐주신 거야. 화내지 마. 지우, 넌 나가 있어. 얼른. 나 참 기가 막혀서. 무식한 주제에 누구한테 뭘 가르쳐요? 대학도 못 나온 고졸 격리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무슨 짓이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뭘 알고 가르친다는 거야? 남의 아이 망칠 생각이야? 에이씨. 제 아이 셋을 직접 가르쳐서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 보낸 제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친 것이 못마땅한지 동서는 제게 대뜸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저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간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덕분이 아니라 전부 대학 나온 저희 남편 머리를 닮아서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졸인 제가 자기 자식을 가르친 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조카에게 나쁜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조카 스스로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고 내가 그런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에게 갑자기 쌍욕까지 먹고 당황을 한 저는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갑자기 동서의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짝! 그 엄청난 소리에 저희 남편까지 달려오고 말았죠. 뭐야? 당신 지금 나 때렸어? 왜? 왜? 맞을 짓을 해놓고 지금 왜냐는 소리가 나와? 당신 지금 형수님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시끄렸냐고? 내가 저번에도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동안 당신이 형수님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우리 형제 사이 갈려놓지 말라 누누이 말했잖아. 그러는 당신은 대학 나서 뭐 얼마나 잘났게 남을 무시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데? 시동생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며 동서에게 쌓였던 감정을 내뱉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모였을 때에도 동서가 저를 무시했던 일로 두 사람이 다퉜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도 시동생이 제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참을 거라고 했었나 봅니다. 평소 화 한 번 낼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이 설마 제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 역시 당황했는지 제 앞에서 하던 것과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기죽은 동서를 보니 이제라도 말려야겠다 싶었던 저는 오히려 동생 옆에서 더 거드는 남편을 보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나도 재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참 많았어. 그동안 이 사람이 매번 자꾸 말려서 그런 거지. 재수 씨, 선 넘은 게 몇 번인 줄 알아? 나도 재수 씨도 다 같은 학교 나왔지만 그걸로 그렇게 배짱 부릴 일 아니잖아. 학교를 공부하러 들어간 거지 대학교 졸업장 자랑하려고 들어간 거야? 재수 씨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 재수 씨 졸업장 반납하고 다시 배워야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게 사람 가지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재수 씨 배울 만큼 배웠다면서 그런 취급받고 싶지는 않잖아. 그럼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제가 뭘 그렇게 너무했는데요. 왜 다들 형님 편만 들어요? 제가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순간 너무 화나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뭐하러 남의 자식 공부까지 신경 쓰는 건데요. 괜히 이상하게 가르쳤다가 우리의 잘못 빼면 어떻게 하라고.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형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애를 잘못 가르치겠어. 형수님 20년 가까이 애들 가르치셨잖아. 그리고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보냈잖아. 그거 다 형수님이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 집 애들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명문대 간 거 보고도 형수님 실력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르고 싶은 거 아니고? 동서는 그 와중에도 다들 제 편만 든다며 억울해하고 따졌지만 시동생이 참지 않고 요목조목 따져가며 동서를 타박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화려냈고 시동생도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싶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스의 조카를 달래러 잠시 나갔다 들어왔죠. 그러는 동안에도 시동생은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둘이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한참 뒤에서야 나온 동서는 제게 깍듯이 사과를 전했습니다. 형님, 제가 실언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인지 시동생 때문에 억지로 뱉은 가식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이상을 바랄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의 제사는 그래도 무사히 치러졌고 동서는 그 후로는 조용한 듯 했습니다. 그날의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동서의 태도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싶었어요.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사라졌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일로도 비우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건 동서의 부탁이었습니다. 형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바쁘시겠지만 혹시 여유 되시면 저희 지우 수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우가 저번에 큰엄마한테 배우고 수학이 이해가 되었다면서 형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고 싶다고 그러네요. 사례는 충분히 할 테니까 시간 좀 내주실래요? 전과 다르게 깍듯한 동서의 말투도 놀라웠지만 내가 가르치면 아이 망친다고 난리치던 동서가 자기 아이를 제게 맡기겠다는 게 더없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시동생이 시켰나 싶어서 따로 알아봤지만 그건 아니었는지 오히려 시동생은 모르고 있는 일이었어요. 자식이 바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몰라도 동서가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하니 저도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시조카의 수학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직접 교재도 만들고 수업 준비도 하고 제 딴에는 괜히 부담이 되어서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제가 조카를 가르치고부터 조카의 수학 성적이 부쩍 올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이 성적이 올라서 그런지 동서도 더는 제 실력을 무시하지 못했고 1년 뒤에는 스승의 날이라며 저한테 따로 선물까지 챙기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지우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실언했던 건 이제 다 잊어주세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스승의 날 선물이에요. 형님 학교 다니실 때 가방으로 들고 다니시라고 지우랑 같이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동서의 반응에 저는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달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무쪼록 나쁜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 그 덕에 저도 여태 섭섭했던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동서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감동일 뿐이었죠.
제가 단순한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웬만하면 동서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동서가 진심이기를 바랄 뿐이에요.